수원부터 뜨거워지니까 수원을 이제 조정적으로 묶으니까 인천이나 이제 수도권 쪽으로 또 몰리고 인천이 또 다시 조정적으로 묶이니까 뭐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로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법인들까지 투자자가 막 생기니까 이제 6.27, 7.20 대책 나오면서 뚝 사라지는 3개월의 모습을 또 보이죠. 네. 그러다가 벼락거지 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매매 거래량과 다르게 전월세 거래량은 어떤가요? 지금 평균보다 다 어때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다 위에 있어요. 이 선들이. 녹색 선, 파란색 선, 빨간색 선. 그리고 어떤 모습일 때 평균적으로 보면은 1월 달보다 2월 달이 높고 3, 4, 5, 6이 낮아졌다가 7월, 8월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9월, 10월 비슷하게 가고 즉 1, 2월 달에 올라요. 전세 월세가. 즉 학군, 애들 학교 아니면 뭐 발령, 직장 발령 이런 것들 때문에 3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거래량은 언제 것 갖고 이야기해요? 2월 달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이 항상 늦어요. 3월에 우리가 거래량이 있었던 내용은 자료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데이터에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집착하면은 이런 갭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3월 25일에 나왔던 매매 거래량 자료죠. 국토교통부에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월 발표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자, 2월 달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87,000건. 그다음에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건. 전월세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매물이 없어서 전세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전세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 87,000건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보면은 21년 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7만 건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대요. 18%. 2020년도 2월 달보다는 줄어들었는데 5년 동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은 대비해서는 증가했대요. 자, 여기서 볼 때 평균 대비해서 봤다는 거랑 전년 대비해서 봤다는 거랑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요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볼게요. 보이실래나? 5년 평균은 여기 색칠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여기 19년도가 초록색, 그다음에 20년도가 파란색 월별로 가다가 이제 21년도 9.1, 8.7. 자, 매매 거래량은 그냥 뭐 지금 뭐 17년도 이후부터의 거래량의 변화를 보면요.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량들이 그러니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띠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19년도 때 18년도 말에 나왔던 정책으로 인해서 19년도 상반기에 거래량이 없어요. 초록색이. 5년 평균보다 줄어들어 있죠. 왜냐면 정책적으로 해서 정책이 먹힌다 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이제 5, 6월 달부터 강남권에 이제는 저점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뭐 3억 정도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3억, 한 2, 3억 정도가 아마 내려가서 이때 이제 다시 진입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19년도 말에 12월 16일이었나? 12, 16 대책이 나오면서 20년도 때 거래량이 줄어들죠. 예. 그러다가 다시 지역별로 뭐 이제 이때 막 그게 된 거죠. 뭐 수원부터 뜨거워지니까 수원을 이제 조정적으로 묶으니까 인천이나 이제 수도권 쪽으로 또 몰리고 인천이 또 다시 조정적으로 묶이니까 뭐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로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법인들까지 투자자가 막 생기니까 이제 6.27, 7.20 대책 나오면서 뚝 사라지는 3개월의 모습을 또 보이죠. 네. 그러다가 벼락거지 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봄 이사철 해가지고 3월달 뭐 이 봄 이사철 이때 거래량이 좀 많고 가을 이사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띠는 편이죠, 보통은.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모습을 띠는 것 같고 이 벼락거지 때문에 집을 또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많다. 예, 이게 다 벼락거지 영향 때문에 계속 매매가 계속 증가한 것 같아요. 지금 17년도, 18년도 때 얼마나 거래가 더 적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높인데도 평균이 여기라는 이야기는. 19년도 때는 얼마나 이 당시 때 집을 안 사야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각오했다고 이때 집 사람들이 안 샀다는 거죠. 네. 이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많이 사기 시작했죠. 7, 8, 9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네요. 줄여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매월 이렇게 표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자,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나 안 증가했나 볼게요. 자, 전국은 1월 달에는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2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거래량은 언제 것 갖고 이야기해요? 2월 달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이 항상 늦어요. 3월에 우리가 거래량이 있었던 내용은 자료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데이터에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집착하면은 이런 갭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1월 달에 대비해서 전국은 한 3,000건 정도가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보험 이사 철해가지고 12월 1월 달에 거래량이 보통 더 많고 2월로 가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띠니까요. 학군 때문에 그렇죠. 애들 계약하기 전에 3월 계약하기 전에 이사를 모두 완료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서울도 매매 건수가 변동이 없어요. 지방만 매매 건수가 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전달보다는 2월 달에는.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은 전달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20년도 2월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네요. 왜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네, 뭐 수원이 되게 급등하고 그러면서 뭐 인천 쪽으로 막 가가지고 인천에 1, 2억씩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로 막 가고 뭐 그럴 때여서 이때 거래량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아파트 외에 뭐 다세대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런 거는 전월 대비해서 어떻대요? 증가했대요. 네.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왜 증가했을까요? 아파트를 빼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거겠죠. 아파트 외니까요. 이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매가가 너무 오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세대를 찾기 시작을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걸 그러니까 그 대체군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대체군을 찾다 보니 이쪽의 거래가 증가한 모습을 띄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2월 달에 거래가. 네. 아파트 외의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외의 거래는 증가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아파트 외에 보면은 그런데 작년 2월 달이랑은 아파트의 거래는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고 아파트는 지난달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지난달과도 비슷하고 작년과도 비슷하고. 자, 그럼 다음 전월세 거래량 나왔어요. 자, 전월세 거래량은 우리가 전세 계약하거나 월세 거래 계약했다고 신고하지 않아요. 아직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아직 임대차 3법 중에 세 번째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 받은 일부 전월세, 일부 계약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자료 활용에 유의해라. 우리 책임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 비율이 낮은 갱신한다고 해서 왜 확정일자 신고 안 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네. 확정일자를 신고 안 하죠. 그럼 갱신했으니까. 대신에 계약이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하면 반드시 확정일자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동일한 금액에 대한 갱신은 확정일자를 굳이 받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죠.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을 이제 보면은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매매 거래량과 다르게 전월세 거래량은 어떤가요? 지금 평균보다 다 어때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다 위에 있어요. 이 선들이. 녹색 선, 파란색 선, 빨간색 선.
그리고 어떤 모습일 때 평균적으로 보면은 1월 달보다 2월 달이 높고 3, 4, 5, 6이 낮아졌다가 7월, 8월에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9월, 10월 비슷하게 가고 즉 1, 2월 달에 올라요. 전세 월세가. 즉 학군, 애들 학교 아니면 뭐 발령, 직장 발령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이게 이제 뭐 보험 이사 처리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2월 달까지의 거래량이 증가해서 3월 새 학기를 원하는 학군지에서 보내려고 하고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발령 나서 애들 학교 때문에 반드시 이때 이전까지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죠. 근데 역시 최근에 전월세 거래량이 계속 높아요. 네. 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다 보니 중과가 되니까 사람들은 실입주를 해서 비과세를 받는 행동들을 많이 택하죠. 가지고 있는 못난이 물건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 실입주가 비싼 거, 즉 서울 수도권에 있는 좋은 물건에 실입주를 하다 보니 전세 공급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다 입주하니까. 실제. 그래서 전월세 들어갈 수 있는 게 부족해지는 것도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갔죠. 즉 실입주 막 하고 이제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게 문제죠. 그리고 뭐 집값이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다세대 오피스텔로 우회해서 전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보고 줄였어. 유형별로 봤을 때요. 아파트는 전월 대비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보다는 감소했다. 전년보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덜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면은 전세 월세 공급이 증가를 했을 텐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투자자들이 투자가 되게 폭발했을 때였죠. 2020년도 2월 달에 아까 매매 거래량이 퍽 올라갔던 모습 보였죠.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전년 2020년도 2월보다는 투자자들이 산 물건이 적은 모습을 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평균 대비 한 5.8% 증가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여전히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런데 아파트 외, 뭐 다세대, 오피스텔 등등은 전월 대비해서는 지난달보다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감소했다. 5년 평균 대비해서는 13% 증가했다. 평균보다는 증가한 모습을 띠는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과세로 인해서 실입주를 하니까 실제 들어가는 이 물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적으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띠는 거죠. 17년도, 16년도 때는 비과세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월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의 전세 월세가 부족하니까 아파트의 모습이 띄는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어요. 네.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